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사운드 파워 레벨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방법은 자유음장법, 확산음장법, 반확산음장법, 치환법이 있고요. 사운드 인텐시티를 측정해서 계측해서 사운드 파워를 계산하는 그런 이제 사운드 인텐시티 측정법이 있습니다. 이상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운드 파워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파워라는 얘기는 어떤 이제 음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항상 일정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 거리, 위치, 그다음에 이제 음장 등의 이제 무관한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의 값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 아니라는 얘기죠. 음장에 따라 변하는 값이 아니라 이 음원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값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계산에 의해서만 이제 산출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계측기로 측정할 수 없고 어떤 이제 계산에 의해서만 구할 수 있는 값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반면에 이제 저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사운드 프레저 레벨은 거리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되고요. 어떤 이제 음장 조건, 반사체에 의해서 레벨이 이제 변동되는 그런 이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값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측정은 마이크로폰, 사운드 레벨 메타를 이용해서 마이크로폰으로 쉽게 이제 계측되는 그런 이제 레벨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사운드 인텐시티 레벨은 어떤 이제 거리에 따라서 이제 변화되는 그런 이제 값이고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자유음장 조건 하라고 하면요. 어떤 이제 사운드 인텐시티와 사운드 프레드 레벨은 어떤 이제 폰트에서 어떠한 점에서 같은 값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이제 반사체가 물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값은 틀려진 값이 되죠. 그래서 이제 자유 조건 하에서는 어떤 이제 같은 값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사운드 파워 레벨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인 자유음장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필드법이라고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이제 정확한 사운드 파워 레벨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음원에 대해서 사운드 파워 레벨을 구하고 싶을 때는 자유 음장 하에 그러니까 어떤 반사체가 없는 조건이죠. 그래서 이제 어네코익 챔버 모양식이 되겠는데요. 이곳에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음원을 갖다 놓고요. 이와 같이 이제 프레임으로 이제 방구를 만듭니다. 방구를 만들어서 거리 R 위치에 이제 각각의 마이크로폰을 여러 개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식을 이 수식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 프레저 레벨은 이 그림과 같이 여러 곳에서의 이제 레벨을 측정해서 이제 평균값을 취하고요. 면적은 면적 S는 이와 같이 이제 반무양실 조건, 반자율 공간하에서는 2파이 R 제곱이 되고요. 자유 공간, 무양실, 완전 무양실에서는 4파이 R 제곱이 됩니다. 이 값을 넣어서 사운드 파워 레벨을 구할 수 있다. 비교적 좀 쉬운 방법이고요.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운드 파워 레벨은 이와 같이 이제 정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레퍼런스 값에 어떤 이제 측정값이 되고요. 이 값을 사운드 파워를 이제 인텐시티 곱하기 이제 면적이 되니까요. 이렇게 넣고요. 품어는 이제 레퍼런스 값 10에 마이너스 12승 와트를 이제 넣게 되면은 요거를 이와 같이 이제 변형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변형하면은 요게 이제 사운드 인텐시티 레벨이 되죠. 근데 이제 이 자유음장 하에서는 사운드 프레저 레벨과 같으니까 이렇게 이제 변화를 해서 저희가 사운드 프레저 레벨을 측정해서 사운드 파워 레벨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확산 음장법이 되겠습니다. 확산 음장법은 디퓨즈 필드법이라고 하고요. 잔향실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꼭 굳이 잔향실은 아니더라도 반사음의 영향이 큰 그런 이제 큰 공간에서의
어떤 사운드 파워 레벨을 구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하는 식은 이와 같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운드 프레저 레벨은 음원으로부터 비교적 이제 멀리 떨어진 직접의 영향이 없는 그런 이제 반사의 영향이 큰 그런 이제 비교적 먼 거리에서 사운드 프레저 레벨을 구해서 평균값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 라지 R은 실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룸 컨스탄트라고 하는데요. 단위는 이제 제곱미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룸의 R을 따서 이제 R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고요. 그 수식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룸의 어떤 이제 전표면적과 평균 흡음률의 어떤 이 관계식인데요. 전표면적이 일정하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평균 흡음률이 크면 클수록 R 값은 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흡음이 잘 되는 그런 실내 룸에서는 R 값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흡음이 안 되는 잔향이 이제 잘 되는 반사가 많이 되는 그런 이제 룸에서는 R 값이 작은 그런 이제 값을 가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실내 공간의 음향 특성을 나타내는 상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확산 음장법은 통상 평균 흡음률이 아주 작은 0.2 이하, 그러니까 이제 0.2 이하는 20% 이하의 이제 흡음이 이루어지는 아주 이제 반사가 많이 되는 그런 이제 실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반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 내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반확산 음장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확산 음장법은 일반 음장법이라고도 하고요. 직접음과 반사음이 공존하는 음장 상태 하에서 사운드 파워 레벨을 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향실이나 잔향실이 없는 일반적인 룸 안에서의 이제 사운드 파워 레벨을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다소 이제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렇게 이제 복잡한 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수를 보시면요, SPL은 사운드 프레저 레벨 평균 레벨이 되고요. Q는 요 Q 값은 지향 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딜렉티비티 팩터라고 하는데 음원에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음 에너지가 평균 에너지 대비해서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서 쏠려서 전달이 되느냐, 그 값을 나타내는 이제 어떤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스몰r은 SPL을 구할 때 이제 소음원으로부터의 이제 거리고요. 라지 R은 좀 전에 설명드린 룸 컨스탄트가 되겠습니다. 요 식을 살펴보면은 요 식의 요 부분은 자유음장에 관련된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자유음장 하에서 이제 사운드 파워 레벨은 SPL 플러스 10 로그 S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자유음장 하에서는 이게 이제 Q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이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플러스 10 로그 S니까 이게 이제 어떤 9의 표면적이 되지 않습니까? 표면적이 돼서 구할 수 있고요. 요게 이제 어떤 반사체가, 음원의 반사체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Q가 2가 됩니다. 그 경우에는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파이 R 제곱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어떤 방구의 표면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자유음장 하에서 어떤 이제 수식과 관계된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뒷부분에 이제 확산 음장에 관련된 수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0 로그 R분의 4가 이제 어떤 확산 음장 하에서 어떤 이제 사운드 파워 레벨을 구하는 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식이 결합돼서 이제 만들어져서 최종적으로 일반 음장 하에서 사운드 파워 레벨을 구하는 그런 이제 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실반경이라는 말을 용어를 가끔 사용하는데요.
이 실반경이라는 것은 직접음과 잔여음의 레벨이 같아지는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요 부분을 이렇게 이제 같다라고 놓고 계산한 스몰 r의 값이 이제 실반경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반경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어떤 이제 사운드 소스가 있고요. 소스로부터 이제 거리가 떨어짐으로써 이제 어떤 레벨이 이제 변화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레벨이 이제 일반적으로 자유음장 하에서는 인버스 스케일 롤을 적용해서 거리가 2배가 되면은 6dBc 이렇게 이제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직접음이고요. 이 쭉 떨어지는데 이제 반사체가 있는 어떤 실내라고 하면은 이 반사면에 의해서 이제 잔향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잔향음에 의해서 어떤 레벨이 아주 먼 거리라고 생각해 보실 때 직접음의 영향이 이제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암소음의 영역까지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암소음이 되게 됩니다. 거리가 이제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그 경우에 이 레벨과 그 다음에 이제 인버스 스케일로에 떨어지는 레벨이 교차하는 지점 요때까지의 거리를 실반경이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Q 팩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팩터는 이제 지향계수, 딜렉티비티 팩터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특정 방향에 대한 음의 지향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방향의 에너지와 평균 에너지의 비를 나타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딜렉티비티 인덱스에서 지향지수라는 용어도 사용하는데요. 이 지향지수는 이제 지향계수를 레벨로 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10 로그 Q로 나타나는데요. dB 값으로 결국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지향계수는 이제 음원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음장 하에서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사면이 하나 있을 때는 2, 두 개 있을 때는 4, 세 개 있을 때는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지향주수는 이제 0, 3, 6, 9dB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음원의 레벨이 자유음장 하에서는 같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반사면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음원의 레벨에 플러스 3dB 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사면이 두 개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와 같이 이제 6dB를 올려주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사면이 3개가 있다. 이와 같이 이제 어떤 건물의 모퉁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는 어떤 음원에 이제 플러스 9dB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Q팩터를 이제 반확산 음장에 4파일 제곱분의 Q 값을 넣게 되면은 그때 이제 자유음장 하에서 어떤 보상해주는 그런 이제 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필드 조건 하에서는 4파일 제곱분의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0 로그 4파이 제곱분의 1이 되니까 결국 플러스 10 로그 4파이 r 제곱이 돼서 이제 저희가 자유음장 하에서 어떤 이제 사운드 파워 레벨을 구하는 식이 유도되는 것과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반사면이 하나 있다라는 거는 이제 바닥면은 이제 흡음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반무양실 조건 하에서는 이제 4파이 제곱분의 2 결국 이제 반구가 되니까 2파이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자유음장 하에서 어떤 이제 사운드 파워 레벨을 구하는 식이 이제 결정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음원이 뭐 이와 같이 이제 두 개의 겹쳐진 모퉁이 면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Q 값은 4가 되고요. 이와 같이 이제 세 면에 그 모퉁이에 있다라고 하면은 세 면이 있는 그 위치에 음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Q를 8을 넣어서 결국 이제 어떤 사운드 파워 레벨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운드 파워 레벨을 구하는 네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환법이라고 하고요.
치안법은 어떤 실내 음원이 이제 두 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미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사운드 파워 레벨이 있고 사운드 프레저 레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사운드 파워 레벨과 사운드 프레저 레벨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이제 사운드 파워 레벨과 이제 요 알고 있는 사운드 파워 레벨의 차는 이 사운드 프레저 레벨의 차와 같다라는 식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식으로부터 이 검은색의 어떤 이제 사운드 파워 레벨과 사운드 프레저 레벨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파란색의 사운드 프레저 레벨은 측정할 수 있으니까 요 측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운드 파워 레벨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의 사운드 프레저 레벨은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이제 음원으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서 레벨을 측정해서 이제 구할 수 있고요. 평균 레벨을 구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위식에 넣어서 사운드 파워 레벨을 구하게 되면은 요 식에다 이제 대입해서 이제 구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사운드 파워 레벨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운드 인텐시티 측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인텐시티는 이제 어떤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사운드 인텐시티를 측정해서 사운드 파워 레벨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스캐닝 메소드와 디스크리트 포인트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에 이제 어떤 이제 사운드 파워 레벨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이제 발전기에 근접해서 어떤 이제 가상면을 이렇게 이제 만듭니다. 이제 가상면을 만들어서 사운드 인텐시티 프로브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이 프로브는 투 마이크로폰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마이크로폰에 어떤 이제 스페이서로 이제 중간에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운드 인텐시티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상면에 대해서 스캐닝 메소드는 이 가상면에 대해서 이제 스캐닝을 하는 거죠. 이제 스캐닝을 이와 같이 해서 사운드 인텐시티를 이제 투 마이크로폰과 어떤 스페이스의 관계에 의해서 사운드 인텐시티를 이와 같이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한값과 그 다음에 이제 가상면의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정한 면적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이제 정의됐다라고 하면요, 요 값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사운드 파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파워는 인텐시티 곱하기 면적이 되니까요. 이 값을 구해서 저희가 데시벨로 나타나게 되면은 사운드 파워 레벨은 요 식에 의해서 97.3dB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면의 사운드 파워 레벨은 97.3dB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 측면도 측정하고요. 요 측면도 측정하고 상면도 측정하고 뒷면도 측정해서 어떤 이제 산술 평균해서 어떤 이제 요 발전기의 사운드 파워 레벨은 얼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디스크리트 포인트 메서드는 이제 비교적 이제 같은 방법인데요. 발전기의 가상면을 만드는데 굉장히 이제 잘게 나눠서 이제 가상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눠서 각 부분별로 아주 작은 면적의 부분별로 스캐닝을 하는 거 아니라 일정 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사운드 인텐시티를 측정하는 겁니다. 측정하게 되면은 요 면적이 있고요. 각 면적당 사운드 인텐시티가 있으니까 요 식에 의해서 이제 사운드 파워 레벨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한 값을 이제 이 면에 대해서 이제 전체 산술 평균하고 또 뭐 이 면의 평균하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어떤 산술 평균 값을 따져서 이 발전기의 사운드 파워 레벨은 얼마다라고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스캐닝하는 방법에 의한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그런 정밀도 높은 값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운드 파워 레벨을
어떻게 구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